체 게바라, 젊은이의 영웅, 혁명의 아이콘. 아르헨티나 출신 혁명가 에르네스토 체 게바라는 본래 의대를 졸업한 의사였지만 가난과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폭력 혁명밖에 없다고 믿고 혁명가의 길을 택했다. 그는 젊은 나이에 볼리비아에서 총살당했지만 지금까지도 전 세계적인 혁명의 아이콘으로 불리며 많은 이들의 가슴 속에 불타오르는 정신을 남겼다. 체 게바라는 1928년 아르헨티나의 중산층 가정에서 5남매 중 맏아들로 태어났다. 스페인계와 아일랜드계 혈통의 영향으로 좌익 성향에 공감하는 분위기에서 자랐다고 전해진다. 어릴 적부터 천식 등 지병이 있었지만 호기심이 많고 활동적인 아이였다. 이후 의대에 진학해 정식 의사 자격을 취득했으며 학생 시절에는 나병 전문의가 되는 것을 진지하게 고민할 정도로 인도주의적 이상에 열정적이었다. 그런 그가 의사의 길을 포기하고 혁명의 길을 결심하게 된 직접적 계기는 1952년에 남아메리카 모터사이클 횡단 여행이었다. 8개월 동안 대륙 곳곳을 돌아다니며 빈곤과 질병, 착취와 차별에 시달리는 사람들의 삶을 직접 목격하면서 게바라는 개인의 병을 고치는 것보다 사회의 병을 치유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여겼다. 1953년 정식 의사 자격을 취득한 게바라는 곧바로 여러 라틴 아메리카 국가를 거쳐 개혁 정부가 들어선 과테말라에 정착했다. 당시 대통령 하코보 아르벤스 구즈만은 민주적 절차로 선출되어 대규모 토지 개혁을 시도하고 있었는데 이는 미국 거대 자본의 이익에 정면으로 맞서는 정책이었다. 게바라는 과테말라에서 힐다 가데아 등 진보 인사들을 만나며 급진적 사상에 더욱 심취해갔다. 그러나 미국 중앙정보국이 후원한 군사 쿠데타로 아르벤스 정권이 무너지고 게바라는 처형 위기를 가까스로 피하며 멕시코로 망명한다. 이 사건을 통해 그는 미국은 라틴 아메리카의 사회 경제적 불평등을 개혁하려는 어떤 정부도 용납하지 않는다라는 확신을 얻게 된다. 멕시코에 도착한 게바라는 과테말라에서 알게 된 쿠바 망명자들과 다시 교류를 쌓았고 이를 계기로 피델 라울 카스트로 형제를 만나게 된다. 당시 피델 카스트로는 포렌시오 바티스타의 독재 정권에 맞서 무장투쟁을 준비 중이었다. 피델은 체 게바라와의 첫 만남을 내 생애 가장 위대한 만남이라고 할 만큼 높이 평가했다고 전해진다. 1956년 11월 게바라는 카스트로 형제가 이끄는 80여 명의 혁명군과 함께 쿠바 동부에 상륙했으나 곧바로 바티스타군의 맹공을 받아 20여 명만 살아남았다. 가까스로 시에라 메스트라 산맥 깊숙한 곳으로 들어간 게릴라 부대는 현지의 지하 조직 도움을 받아 전력을 다졌다. 게바라는 이후 혁명의 핵심 인물로 떠올랐고 미국의 시사 잡지 은그를 카스트로의 두뇌라고 부르기도 했다. 1958년 게바라는 라스 메르케데스 전투에서 1,500명의 적군을 특유의 게릴라전으로 격파하며 바티스타 정권의 몰락에 결정적 기여를 한다. 1959년 1월 카스트로 혁명군이 아바나에 입성하자 바티스타는 망명길에 올라다. 혁명 이후 새 정부는 게바라를 쿠바인으로 공식 인정했고 그를 국가농업개혁연구소 산업부장, 쿠바 국립은행 총재, 공업장관 등 요직에 앉혔다. 18혁명 정부 수립 이후 게바라는 가장 중요한 과제로 토지 재분배와 사회정의 구현을 꼽았다. 외국인의 플랜테이션 소유를 제한하고 농장 소유 면적의 상한을 두는 등 급진적 개혁에 착수했다. 그러나 라틴 아메리카 전체를 하나로 통합하려 했던 게바라와 쿠바 혁명을 지키는 데 집중하고자 했던 카스트로의 노선은 점차 어긋났다. 소련 체제의 변화와 1인 권력 체제를 구축해가는 카스트로의 모습에 실망한 게바라는 1965년 10월 돌연 쿠바 무대에서 자취를 감추었다. 그가 2년간 자취를 감추는 동안 콩고 내전에 뛰어들었다는 사실이 훗날 밝혀졌다. 그곳에서 파트리스 루문바 부대를 돕던 게바라는 아프리카 혁명의 가능성을 모색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결국 다시 라틴 아메리카로 돌아온다. 그가 마지막으로 택한 무대는 브라질, 칠레, 페루, 아르헨티나 등 여러 국가와 접경하고 있던 볼리비아였다. 볼리비아에서 혁명을 성공시키면 주변국으로 혁명의 불길을 확산시킬 수 있다는 전략적 판단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미 쿠바 혁명으로 미국 정부의 눈밖에 난 게바라가 볼리비아에 나타나자 CIA는 곧바로 볼리비아 정규군의 무기 장비 병력을 지원했다. 게바라가 이끄는 게릴라 부대는 1966년 말부터 약 1년 가까이 밀림지대에서 게릴라전을 벌였지만 현지 농민들의 지지를 얻는 데 실패했다. 그들은 게바라 일행을 쿠바인들이라 비아냥대며 협조를 꺼렸고 볼리비아 공산당조차 비협조적이었다. 결국 게바라의 부대는 산악지대를 전전하다 지친 몸으로 라이게라라는 마을에 도착했으나 이미 마을 주민들의 밀고로 포위되어 있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1967년 10월 부상당한 게바라는 생포됐고 결국 다음날 볼리비아 정부군에 의해 총살당했다. 당시 그의 나이 39이었다. 체 게바라는 미국이 지배한 제국주의 질서에 맞서 싸운 반항의 상징이자 꿈과 이상을 위해 기꺼이 목숨을 던진 청년 혁명가의 이미지를 간직했다. 그는 사망 직전까지도 전 세계 인민들을 향해 전면전을 펼쳐라, 제2, 제3, 더 많은 베트남을 만들라고 호소하며 적에 대한 증오로 뭉친 반제국주의 투쟁을 강조했다. 한편 우리 모두 리얼리스트가 되자. 그러나 가슴속에 불가능한 꿈을 간직하자라는 그의 말은 불가능한 이상에 도전하는 혁명가로서의 정신을 잘 보여준다. 스스로 나는 삶을 떨쳐버릴 수 없는 습관처럼 살고 싶지는 않다고 말했듯 게바라는 끝없이 움직이고 싸우며 이상을 실현하려는 투쟁의 삶을 살았다.
비록 그의 볼리비아 혁명은 실패로 끝났으나 제3세계 민족해방과 사회주의 혁명에 헌신한 게바라의 이미지는 사후에도 강렬한 시각적 정치적 상징이 되었다. 지금도 그의 초상화나 구호는 저항과 급진적 변화를 원하는 이들에게 용기와 영감을 불어넣고 있다. 이러한 영향력 덕분에 그는 20세기 후반 이래 혁명의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했다. 안녕하세요. 지성의 숲입니다. 지금까지 6,400개가 넘는 영상을 올리고 5만 명의 구독자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시청해주시는 분들의 관심과 성원 덕분입니다. 앞으로 더 가치 있고 유익한 콘텐츠로 찾아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성필원으로 꼭 검색해주세요.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꾸준한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계속해서 함께 성장해 나가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